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대학생병부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청년 선방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앞으로 그 대학생병부터 할 내용을 한번 미리 좀 오늘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유념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하는데 대종경 수행품 22장에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경전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야 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진리를 말할지라도 옛 경전을 인거하여 말하면 그것이 미덥게 드러나 쉬운 말로 직접 원리를 밝혀줌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볍게 듣는 편이 많으니 이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요. 아니, 그 앞으로. 4강. 경전이라 하는 것은 과거 세상의 성자 철인들이 태도인심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도리를 밝혀놓은 것이지만, 그것이 오랜 시일을 지내는 동안에 부연주예가 더하여 오고시서와 팔만장경을 이루게 되었나니, 그것을 다 보기로 하면 평생을 정력을 다해도 어려울 바라 어느 결el의 수양연구치사의 3대력 실력을 얻어서 출중한 초보만 큰 인격자가 되리요. 그러니까 과거 세상에는 이제 경전을 많이 읽는 것을 큰 도인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래 보면 유교에도 오고시서라 그랬어요. 차로 이게 다섯 수레가 된다. 그 다음에 불교는 팔만장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기로 하면 평생을 읽어도 팔만장경을 다 못 읽고, 오고시서 유가사를 평생 읽어도 다 못 읽게 돼 있으니 어느 세월에 우리가 공부를 해갖고 도력을 얻을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있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께서도 정법, 상법, 계법으로 구분하여 법에 대한 실의 변천을 예언하신 바가 있다. 부처님이 내 법이 3000년을 간다. 그러니까 정법 1000년, 이제 상법 1000년, 계법 1000년 이렇게 3000년을 간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경전이 번거해져 갖고 사람들이 그 핵심을 잡지를 못하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읽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 정법이 흐려진 것이라 자력을 잃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정법이 흐려지는 것은 그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법 시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교리가 간단하고 공부도 편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 훈련을 해서 구전심수 정법 아래 사람이 대도를 체험하도록 깨치도록 하나니, 오고시선 읽어 뭐 할 것이며 팔만장경은 다 읽어 뭐 하리요. 번간 거기 뺏기지 마라. 팔만장경 다 읽어 뭐 하고 오고시설을 해서 뭐 할 것이냐. 예? 강의 시간에 강의만 들어야지 딴짓 안 예? 알았어요.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내가 예전에 이제 경일계를 좋아해갖고 대학교 때 이제 반야경이라는 걸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 금강경이 반야경 600부 중에 하나예요. 600권 중에 하나가 금강경이에요. 근데 그 전부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반야경이. 그런데 엄청나게 부연해서 쓴 거예요. 금강경을 갖다 막 또 설명하고 또 뭐 우이행하면 우이행만 갖고 막 한참 몇 장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읽다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냥 아예 덮어버리고 보았는데,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전부 다 그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금강경 짤막한 걸 갖다 막 설명을 해갖고 이렇게 길어진 것 같아요. 그걸 읽어서 뭐 하리요? 앞으로는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공부를 딱 잡고 있죠. 우리의 사막활주와 사은사요가 있는데, 그거를 요약하면 일상수행요법이 9개란 말이에요.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일단 사막활 사은사요를 그냥 일상수행요 9가지를 해버리는, 너무 간단해서
무슨 경전이 그냥 뭐, 탈핵생활, 자력생활 돌리자, 뭐, 원망생활, 감사생활 돌리자. 우리 경전 같지도 않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간단한 교리를 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복잡한 막 경을 갖다가 해야 돼. 공부가 되어잡질 않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 처음에 이제 우리 사막활조 상한사회를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요약해서 일상생활법을 한 1년간 연말하셨대요. 여기 스필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주산정사님한테 보여주고, 야, 내가 이거 1년간 만들어 놓으면 어떠냐. 이렇게 그냥 보더니, 넌 네 마음에 안 들을 것이다. 글도 많이 알고 하니까 너 안 들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핵심적 요리가 쉽게 돼 있고 진짜로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을 읽고 수많은 경을 읽긴 읽었는데 하나도 다의 잡은 게 없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범이가 그냥 그 수필법문님을 다 읽었다겠죠. 다 읽었는데 다 읽었는데 하나도 뭐 추워 잡은 게 없어요. 그냥 다 읽었다. 그렇게 두꺼운 거를. 우리 그거 읽어도 뭐 할 것이냐. 이렇게 추워 잡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품 1장에 우리 공부 요령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생려법을 조속으로 얘기하는 것은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주하라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군요. 일상생려법을 했고 맨날 외워요. 그걸 간단하잖아요. 그럼 맨날 외운다 그러면 그게 공부냐?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긴 한데 그렇게 그냥 늘상 너무 쉬운 거 해갖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그런 거예요. 뜻을. 일상성요법에 있는 그 뜻을 새기라. 마음속에 새긴단 말이에요. 깊이 간직해서. 새긴단 말은 이게 뭐 이 칼로 갖다 조각을 할 때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마음속에 그냥 막 파듯이 이렇게 탁 새겨 넣어라 이거예요. 새긴 다음에 경계를 대할 때 마음에 대조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쉽다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그 뜻을 그게 무슨 뜻인가를 새겨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다음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이 그 일상생활법 같으냐 다르냐 대조하라 이거 살피라 이거예요.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경계를 대할 때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자력생활을 했는가 못했는가 이게 잘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가르치는 못 가르치는가 거기 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대조를 하라 이거예요. 그게 일상생활법에 가치가 있지 그냥 쉽다고 맨날 읽기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디 갔어요? 남성제는 경계를 대할 때 일상생활법을 대조를 했냐 이거 뜻에 대조까지 그만두고 마음에 새겨뒀냐 이게 새겼냐 이거예요. 새긴다는 건 막 각골 명심하는 거예요. 새긴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금강경을 좀 작년 7월부터 많이 요새는 원문을 그냥 주석들 하니까 원문을 읽으면 참 재밌어요. 간단해 그냥 한 30분이면 한 반은 읽고 1시간이면 다 읽어요. 다 읽다 보니까 이제 사구계가 있어요. 그 사구계를 읽으면 부처님이 그거 복이 엄청나게 온다고 돼 있어요. 막 강화산 모래수에 뭐 칠보 보시 강화산 모래수에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해도 그보다 못하다고. 아 정말로 그런가 그러니까 한번 사구계를 외워본 거예요. 자꾸 사구계를 자꾸 외우고 다녀 길 가다가 아이 부처님이 그렇다 하니까 틀림없겠지. 틀림없고 아이 믿어야지 하고도 외우고 다니까 자꾸 외우고 다니까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계를 만나면 경계가 있으면 그냥 사구계를 외워. 그러면 그냥 쓱 없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해 청정해진다는 게요. 아주 아무런 티가 안 묻고 깨끗해진다 그래요. 사구계를 외우면 깨끗해진다. 정말로 그렇게 돼요. 아무런 그 재생명이나 이런 게 붙질 않아요. 그냥 깨끗해져. 아, 그렇긴 그렇구나. 하다 말고 이게 심심하면 외운단 말이죠. 외우니까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새긴 거예요. 새긴 거. 그러면 일상생활법 마음에 새겼느냐 이렇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화국에만 외울 게 아니라 일상생활법도 그렇게 해보자고 또 일상생활법을 막 외우고 다녔다. 대종다니까 나도 금강경만 외우면 되냐? 뭐 이렇게 하고 또 일상생활법도 막 외우고 다녔다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것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야. 일상생활법도 새기면 금강경 사국이나 일상생활법이나 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어도 저절로 될 때까지 경지에 도달하랍니다. 안 챙겨도 저절로 그냥 마음이 대조가 돼. 심지어 여러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챙기지 않아도 그냥 막 저절로 되고 사국에도 저절로 대조가 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렇게 감사생활 했는가 안 됐는가 이렇게 대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가 막 날라겠는데 참았는가 못 참았는가 이렇게 대조를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사람 마음 지극히 사람 마음이 마음이랑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잡으면 있고요, 놓으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려. 마음을 챙겨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안 챙기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챙겨야 한다. 그래서 나는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시응용주의상 6조와 교당내양주의상을 정하였고, 이 정하였다 그란 말이에요.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내양 12과목을 챙기기 위해서 정했다 이거예요. 내 교법의 핵심은 챙기는 거라 이거예요. 챙기는 거. 일상수행요법을 챙기고 그걸 더 일상수행요법이 우리 교법인데 그거를 챙기도록 하기 위해서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내양주의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교법을 챙기기 위해서 만들었다. 또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걸 조사라는 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챙겼나 안 챙겼나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유무념과 일기법을 두어서, 이 유무념이란 말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왜냐면 일기법 속에 유무념이 들었거든요. 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강조를 해야 되니까. 누가 일기법에 있는 거 누가 알겠어요? 유무념과 일기법을 두어 물뗄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시화했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입성이 큰 일을 할지어다. 이게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서 제 1번은 교법,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으로 교법을 마음에 새기 대조하라 이거예요. 교법 대조하라. 그 교법 대조를 챙겨라 이거예요. 그렇다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내양주의 정했고, 그것을 또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하고 유무념을 줬다.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법을 경계를 만나마다 이렇게 대조하라. 그거를 대조하는 거를 잊어먹지 말고 챙겨라. 상시훈련법이 있고 그 상시훈련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조사해라. 이거 3중 구조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대로 하면 초범 입성한다. 이렇게 말씀해 줬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정탄종사님은 이 전체를 이걸 유념 공부라고 했어요. 이게 마음을 갖다 경계를 대해서 교법 챙기는 것도 그것도 유념이고, 상시응용주의상 그것도 유념이고, 유무념대도 유념, 일기법도 유념, 그 전체를 그게 유념이라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유념이라. 그래서 우리 법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 그게 유념이거든요. 그 하나에 돼 있다 이거죠. 팔만대장 다 읽을 것도 없이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교법으로 챙겼느냐, 교법대로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 요거에다가 우리 핵심이 있다. 그리고 얼마나 간단하게 편리해요. 근데 이것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긴 할 수 있죠. 팔만장경은 너무 복잡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다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번 오늘 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며칠 전에 누가 어느 내가 유념 공부 이걸 나를 마음 딸련 유념 공부란 걸 나를 갖다 줬어. 그러면 받았으면 즉각 써먹는 게 우리 즉각으로 해버려요. 지금 두었다가 1년 있다 하는 게 아니야. 즉각 해버려요. 그 앞부분 제일 앞부분이 가장 감명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 길게는 못하고 앞부분을 내가 이제 그대로 베꼈어요. 어떻게 했냐? 그 앞부분에 좌삼상사 법문
마음 단련 유형 공부라는 그거 있어요. 아직 책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새시대의 주세불 원각성전 서태산 대종사님께서는 26세에 대각을 이루신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이 당시 시국 상황이나 온 세상 생령들의 처절한 삶을 보시고 깊은 고뇌를 하시었다. 이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즐거울 겨를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생령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구할까 하는 고뇌에 빠졌단 말이죠. 이 부처님도 똑같은 거예요. 대각하시고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어떻게 건질까 고뇌에 빠졌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좋게 만들고 고해 중생들을 구제할 것인가 하고 정확한 해답을 창출해 내셨다. 그러고 이제 연구를 해갖고 해답이 뭐냐,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연구를 하다가 해답을 딱 찾았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편산 4년간 있을 때 딱 찾으셨다 이거죠. 그 찾은 게 뭐냐? 그것이 이런쌍의 진리와 사은사요 삼학팔조다 이거예요. 이런쌍의 진리와 사은사요 삼학팔조다. 이를 이런데도의 교법이라고 한다. 이런쌍의 진리와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런데도 교법이라고 한다. 이런데도 교법을 창출해 내시고 4년간 있으면 수양하시면서 만들어내시고 묘한 화제를 얻었다고 그렇게나 기뻐하셨다. 화제라는 것은 약방문 처방전을 얻었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건지 처방전을 얻었다고 너무나 기뻐하셨단 말이죠. 이런데도 이 교법만 있으면 좋은 세상도 만들고 생명도 구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다 이거예요. 자신만만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자신만만했는데 이게 또 걱정이 또 생겼어요. 이런데도 교법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법을 실행할 것이냐 봤더니 안 할 것 같다 이거예요. 안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법의 천명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수행 정진을 해야 한다. 이 교법을 수행 정진을 해야지 이 세상이 구원해지는 것이지 교법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막 팔만장계같이 외워도 안 된다 이거예요. 수행 정진해야 한다. 해야 하시고 수행편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교의편. 삼학활조 다음에 수행편이라는 걸 또 만들어주셨다. 정전에 앞에 건 교의편, 삼학활조 산하의 교의편인데 수행편을 또 만들어주셨다. 정기훈련법, 거기 상시훈련법을 마련하고 동정간 일상생활 모든 훈련 차원을 관리하여 전 생활을 모두 수행정진이어서 이런데도 교법을 체질화, 현실화하게 했다. 수행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우리 정전 수행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일상생활법 먼저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덕선. 그 다음 뭐 나와요? 일상생활법 다음에 뭐 나와요? 정전에. 우리 원남교당 청년에 5년간 다녔는데도 그것도 모르면 어떡한다냐. 정전 읽어봐야지.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왔다 갔다만 하면 뭐 할 것이요. 그래도 정전을 매일같이 읽어야지. 그게 사람은 아침에 무조건 10분씩 읽어야 돼요. 정전부터 읽어야 돼요. 뭐요? 그러면 우리 선빵 우리 전해보기 뭐예요 그럼? 일상생활 다음에 뭐가 나와?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한다 이거. 영탄대 집어야겠다 이거. 영탄 집어야지 이거 안 되겠대요. 나는 근데 제가 있으면서 뭐 잘할 줄 알았는데 이리 가면 어떡한다냐. 영단대 데려가 버려. 뭐예요? 뭐지? 이거 뭐예요? 정기훈련? 또. 요봐, 이거 또 안 해요. 정기훈련, 당시훈련이 나왔잖아. 정기훈련, 당시훈련이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면 어떡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우리 교법을 그냥 전체 실행을 요약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정기훈련, 당시훈련, 이제 훈련법을 딱 내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훈련으로서 이제 교법을 실천한다. 이게. 어떻게? 훈련을 실천한다. 이렇게 정기훈련, 당시훈련을 내놨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아무리 봐도 그냥 지나가다 봐도 그건 알 건데, 한 번은 읽어봐야지. 뭐 한다냐.
무슨 뭐 ABL 바이오도 그거는 엄청나게 읽고 논문도 읽고 뭐 그냥 바쁘다고 하는 사람이 교전 한 번도 안 읽고 뭐 전공 시험 뭐 잘 보려고 맨날 밤새우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요? 안 돼요. 어? 아 이래갖고 어떡한다냐. 나 이게 창피해서 못 살겠네. 그러면 그래서 교법의 체질화 현실화 시켜야 한다 이거. 남성자한테 물어보면 또 알라나 몰라요. 혹시 또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놨은 게 다 됐잖아요. 그래도 또 이제 이게 안 믿으면 간다 이거. 아까 교법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챙기던 마음 실현해서 당시훈련 교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그 일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상시훈련 정기훈련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윤영공부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 윤영공부. 이 윤영공부를 통해 우리 수행이 이론이나 관념의 형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론에 떨어지지 않고 불교는 그냥 전부 이론에 떨어져. 유교도 다 이론에 떨어져. 성리학이 다 이론이에요. 엄청난 이론인데 그냥 실제는 가서 그냥 맨날 남 모략만 하고 중상 모략하고 싸우기만 하고 도덕이 어디 갔어요. 그 속에는 막 도덕이 잔뜩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당쟁만 하고 그랬잖아요. 응?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이 모든 조치들을 완전 무락하게 해준 것은 깊이 살펴보면 참으로 그 대자대비에 가슴 깊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놀랍고 우러는 마음이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온 세상 모두가 이 윤영 공부는 우리는 몇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이 세상에 본인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앞날의 서광이요 온 경사라 온 세상이 경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문을 모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제 지나가고. 그리고 유념이란 건 뭐냐? 유념이란 건 뭐냐? 요거는 정의를 알아야 돼. 유념이란 건 뭐냐?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착심이 없는 곳에 신령하게 밝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렇게. 착심이 없어요. 아무런 어디 끌리는 데도 없는데 신령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념이라고 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중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중이 있어요. 요게 유념이라 이거예요. 요거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중은 있어요. 착심이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안다 이거예요. 요걸 기르는 거예요. 요거 모든 세상 일에 이거 아니면 되는 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중은 있어요. 뭐 대중은 있어요. 생각이 없는데 대중이 없어 그냥 뭐가 지나가 대중이 없어. 내일 뭐지요? 우리 선방 아니요 교당 스테이 한다고 작업 놨는데 대중이 없어 그냥 뭐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중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한다냐 그러면 이때 배운 걸 어디다 내요? 생각은 많은데 대중이 없어. 그러면 이것이 착심이 있는 곳에 미혹된 망령댕이 착심이 있어. 근데 그냥 생각이 미혹됐어. 엉뚱한 생각을 해. 맞지 않는 생각을 해. 그게 뭐냐면 생각은 있는 가운데 생각은 있는데 대중이 없어. 생각은 무지하게 있는데 대중이 없어요. 요것이 유념, 무념의 차이라 이거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걸 기르는 거예요. 공정 영지를 기르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유념 공부는 일용 행사에 대중을 놓지 않는 공부니 언제든지 대중이 있어요. 대중이 있는 마음이 보는 데도 대중이 있게 하고 듣는 데도 대중이 있게 하고 동할 때도 대중이 있게 동하고 정할 때도 대중이 있게 정하고 찰나 시간에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하는 것이 이게 유념 공부라. 대종사께서 상시훈련법으로 공부인의 정도를 따라 태조사를 하게 하시고 유무념을 대적케 하시고 일기를 대적케 하시고 이게 다 유념 공부 하나다. 유념 공부 하나. 이렇기 때문에 세상 8만 대장경 전체 합치면 그냥 유념하고 무념 두 가지로 있어요. 무념, 응용무념하는 무념 그거 있잖아요. 무념 그 둘로 딱 나눠버리면 끝이에요. 유념, 무념 하나는 챙기는 마음이고 하나는 상이 없는 마음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야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과거 시는 음시대고 지금 양시대인데 그 기점이 갑자년 1900 몇 년이요? 원기 9년이니까 15년, 25년. 언급에 25년이 갑자년을 기점으로 대종사님께서 후천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과거 시대는 많은 경을 읽고 그거에 의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가버리고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공부할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예. 그때 새로운 기운을 받아야 한다. 새 마음, 새 기운, 새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새 생활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어떤 게 새 마음이냐? 유년 공부를 갖고 모든 공부를 해버립니다. 간단해요. 유년 공부란 게 뭐라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중이 있어요. 대중이 있어요. 착심이 없는 중에 신령하게 알고 있어요. 요게 공정연기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기르라 이거예요. 요거를 기르라.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게 하면 유념, 공정연기를 기르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태조사, 유무념조사가 극락과는 비교이라 하겠다. 꼭 유념 대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유무념 대조를 오래오래 하게 되면 공부 표준이 서지고 감각 감상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고 심신장연간 12예가 밝고 바른 마음이 길들어져서 삼라만상이 나에게 법문을 설하는 부처님으로 보이게 되어 중심이 잡혀 경계나 내가 둘이 아닌 평안함과 고요함을 얻게 되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러면 이 좌단상사 유념이 뭐냐? 대종사께서는 공부의 원리 정리를 다 갖춰 놓으시고도 마지막 훈련을 유념으로 하셨다. 유념이란 주의라고도 하고 온전 생각 취사라고도 한다. 주의라고도 하고 온전 생각 취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하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대해서 취사하는 주의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을 했으면 유념이고 취사한 주의심이 없이 했으면 건성을 했으면 그건 무념이란 말이에요. 무념이라. 이렇게 생기는 간단해요. 간단하거든요. 요거를 해보자 이거죠. 이건 다 한 거고 보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대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 주의심을 한 것을 유념이라 하고 마음 챙김이라 하고 취사한 주의심이 없은 것을 무념이라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마음만 챙기면 유념이다만 공부가 익어가면 일이 잘 되어야만 유념이다. 아무리 마음을 챙겨도 일이 실패하면 그건 무념이다. 이렇게 두 단계로 해서 공부법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유무념 그 조항을 잡는데 쉬운 것 가깝고 자기 가까운 것부터 잡아야지 너무 어려운 걸 잡으면 안 돼요. 가까운 거 그냥 바깥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불 끄고 나가고 뭐 있죠? 그렇죠? 또 신발 들어올 땐 반티 놓고 나오고 그리고 그 하회 안에 하죠? 또 바깥 나올 때 핸드폰 챙겼고 나오고 그것도 하죠? 밥 새끼 챙겨 먹고 그네? 그건 안 해요? 자, 뭐 그런 가까운 걸 하란 말이에요. 가까운 걸 하고 뭐를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으면 어떤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 허물을 보지 말고 내 허물만 찾고 요건 좀 깊은 거예요. 다른 사람 허물을 보지 말고 내 허물은 찾는 거예요. 내 허물을 보고. 옛날에 육조대사 문화 이제 육조대사가 이제 그 조사인데 신혜라는 아주 어린 동자가 승이 하나 왔어요. 엄청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와갖고 육조 스님을 시험을 해보려고 진짜로 더러 깨쳤나 안 깨쳤나 시험을 해보려고 이제 했어. 근데 유마경이라는 경에 있어요. 유마경이 있는데 유마대사가 지나가다가 사리불이 있는데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 좌선을 할 때 사리불은 마음이 있시합니까 없시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마음이 없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러면 목석이 다 선을 하겠네. 마음 없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있시하는 건다 그러니까 그럼 버러지들 마음이 다 있으니까 버러지 중생이겠네. 이게 말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잖아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어디 배워갖고 와서 이제
아니, 스님은, 자선을 할 때 마음이 이시합니까? 없이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야.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지팽이를 확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야, 너 아프냐, 안 아프냐?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 나도 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야. 둘이, 육체도 나도 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랬어요. 나는 자선을 할 때, 다른 사람 허물 잡는 건 없고, 내 허물 보는 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다른 사람 허물 안 보고 내 허물은 본다. 너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한다고 하면은 안 아프면 목석이고 아프면 중생이니까 이렇게 딱 말하니 깜짝 놀랐죠. 그것도 참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무념을 하다가 이제 조금 깊어지면 다른 사람 허물을 안 보고 내 허물은 보고 요걸 갖고 유무념을 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또 뭐 갖고 해버리면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아, 이제 깊이 들어간단 말이야. 깊이 상을 떼는 거, 착심을 놓는 거, 상을 떼는 거, 뭐, 착심 놓는 거 참 어려워요. 상 떼는 것도 뭐를 잘했으면 잘했다는 상이 나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거 보면 열내는 것도 가라앉혀야죠. 그러니까 이게 유무념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가까운 곳에부터 먼 것까지 해보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몇이요? 조금만. 여기 다 했으니까 다음이 자네. 여기 봐요. 유념 공부의 종류가 있어요. 방정성 유념과 당위성 유념이래. 방정성 유념은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유념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유념. 유념 어떻게 하면 공리를 해갖고 정확하게 유념하는 거예요. 당위성 유념은 옳은 일을 하면서 유념하는 거예요. 방정성 유념은 무법성 유념과 공부성 유념은 그냥 아무 표준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유념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 공부성 유념은 아까 하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을 정하고 유념하는 거. 일상성 유념과 경륜성 유념. 보통 생활하는 유념이 있고 경륜성 유념이란 거는 참 되도록 깨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유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단 상사님 그랬어요. 전무실 씨는 싸워도 진급한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간급한다. 왜? 세상 사람은 싸우면 그만 집안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집안일 갖고 싸워. 그러니까 간급하는데 전무실들은 싸워도 공도 갖고 싸우는 공도 갖고 네가 잘하는 내가 잘하는 그러니까 진급을 한다. 여기 덕선 누구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동생하고 싸우면 간급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선방에서는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싸우면 그래도 진급을 한다니까. 뭐 머리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 공도를 행해. 공도로 가야 된다니까. 그 자꾸 사도로 사도로 흐르면 이 개인 이런 집안 이런 데로 흐르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공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공심을 갖고 살아가야지. 제일 무서운 것이 그냥 가정사로 폭 빠지는 거예요. 가정사로 폭 빠지면요. 공이 없어. 그래서 싸우면 부부싸움 하면요. 간급을 해요. 남성제는 부부싸움 하는가 안 하는가. 응?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응? 하면 그냥 간급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공중사를 갖고 좀 다투면 그래도 맨중에 이제 언젠가는 이제 누가 잘못 이게 깨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준영이는 뭐 갖고 싸울 거예요? 공중사로 싸울 거예요? 가정사로 싸울 거예요? 가정사로 싸울 거 없고, 집안은 부모님하고나 누구나 싸울 거 없고, 공중사로도 싸울 건 없는데, 싸우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도에다 소원을 세우라니까. 응? 그렇죠. 고향이 청소하는 것도 그 공도는 공도지. 그 고향을 위해서. 그러지, 그건 조그만 공도고, 그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고향이 닦아주는 사람 없을까? 내가 안 해도 다 있죠. 그런데 이 공중사는 사람이 좀 부족해. 선방은 사람이 좀 부족해. 그러면 틈만 나면 와서 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응? 일을 해줘야죠. 응? 오늘은 어떻게 해서 왔더니 맨날 안 오더라.
아이, 그냥 오고 싶으면 온 게 아니라 말이 끝나갖고 뭐 이게 그냥 그래도 안 끝나도 막 오고 이렇게 해야지. 옛날보다 그래도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욱은 공도에다 서원을 세우라니까. 예? 공도에 서원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도에 서원을 세워라. 단일성 유념과 복합성 유념이 있다. 한 가지만 유념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유념하는 게 있고 표피성 유념과 현묘성 유념이 있다. 겉은 머리만 유념하는 게 있고 아주 속 깊이 참 이론의 진리를 참 심오한 진리를 깨쳐가는데 이게 이제 유념하는 게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 챙김을 공부를 해갖고 이제 다음에 대학생 배움부터 가면은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한번 이렇게 대충 훑어보기는 했어요. 이상입니다.